안녕하세요. 바리파이어입니다. 이번 영상은 미국 ETF와 배당주로 포트폴리오를 꾸린 저의 24년 투자 성과에 대해 리뷰하는 내용입니다. 연말정산과 같은 느낌의 주제라 12월에 하는 게 맞지만 구독자분의 요청사항 중 저의 포트폴리오를 알려달라는 댓글도 있었고, 다가오는 12월에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표까지 예약했다 보니 혹여나 시기를 놓칠 수 있을 것 같아 시장이 열심히 달리고 있을 때 기분 좋게 성과를 한번 돌아보고자 한 달 빠르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앞선 영상들을 보셨던 분들은 저의 포트폴리오를 추측하고 계시겠지만 11월 26일자로 저의 포트폴리오를 정식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더리치 어플에 실투자 인증한 것으로 현재 총 10종목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QQQ와 타이거 미국 탑10, SCHD와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같이 중복 투자를 지우게 되면 현재 총 7종목이고, 포트폴리오에서 드러나듯 저는 개별 주식보다는 ETF를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시장의 변동성을 위아래 타이밍에 맞게 매매하지 못한다는 스스로에 대한 분석과 계좌의 변동성은 낮추되 가능한 평균은 따라가고 싶은 욕심이 섞인 결과입니다. 여기서 저의 원칙대로라면 나스닥과 다우를 같은 비율로 맞추어야 하지만, 최근 너무 높게 올라간 나스닥이 저의 소심한 마음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 판단되어 QQQ를 조금 매도하고 BIG들을 사면서 비중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성장주를 공격, 배당주를 방어라고 본다면 공수 밸런스는 28대 72의 비율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매매 기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계좌를 연동한 도미노 어플 내용을 보면 1년간 총 26종목을 거래했고, 유의미한 금액의 매매는 10건으로 각각의 매매에 관련된 사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단기 투자는 안 하는 편이지만 가끔 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지금이니 싶으면 소액으로 들어가곤 하는데, 그때 주로 삼성전자를 매매하면서 만원, 2만원 수익을 보던 게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 은근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 하락장에선 여행을 위해 현금을 인출해놨기에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폭락장 때 10주씩 종가로 수량을 모으다가 수익권에 돌입하면 10주씩 매도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다음 플러스 고배당주 ETF는 국내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과 한국 은행주들의 실적에 대한 믿음으로 작년부터 모아왔는데, 정부의 밸류업 발표 이후 내용에 실망하고 다음날 전량 매도했습니다. 투입금이 2천만원 단위로 사실상 투자 기간 대비 큰 수익을 보진 못했습니다.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배당금과 남은 현금으로 모아왔었는데, 8월 말에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커버드 콜로 종목 변경을 하면서 매도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수익률이 17%로 기간 대비 정말 높은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제피는 커버드 콜이 유행하던 시절 코니를 매수하기 위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200주 중 절반인 100주를 팔게 되면서 수익이 반영되었습니다. SK텔레콤은 어플상 영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단기 고점이라 판단되어 100주 부분 익절했었고, 하락 추세가 끝나가던 10월 이후 다시 100주를 매수하면서 약간의 수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매수 매도 시점은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타를 한 것인데 계산해보니 이 과정에서 약 24만원가량 수익을 볼 수 있었네요. QQQ와 알트리아는 올해 미국 비과세 250만원을 채우기 위해 소량 익절 후 BIGD 매수에 활용했습니다. 알트리아는 고점 같아서 21주를 49.8불에 매도했는데 현재 56.4불로 리얼티 인컴의 턱 밑까지 따라왔고, QQQ는 정고점을 돌파하고 있으니 돌이켜 생각해보면 오히려 움직여서 손해를 봤던 케이스입니다. 유의미한 손실은 3건으로, 먼저 탑10 커버드 콜은 8월 블랙 먼데이 때 평단가 아래에서 열심히 주었던 수량을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비중을 줄이기 위해 다시 매도하면서 평단이 낮아진 만큼 실현 손실로 기록되었습니다. 다음 맥쿼리 인프라입니다. 유튜브를 막 시작할 때 맥쿼리를 2년간 보유하고 느낀 점에 대해 다루는 영상을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높은 조회수가 나왔지만 그 이후 더 이상 다루지 못했습니다. 아쉽지만 제가 매도한 이후로 진심을 담아 리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매도한 가장 큰 이유는 배당 삭감 이슈였고, 당시에 공시로 해명한 내용이 저의 답답함을 모두 해소해주지는 못했기에 올해 5월과 6월에 나누어 분할로 매도했습니다. 오랜 기간 보유했지만 결국 평가 손실로 마무리되었네요. 그렇게 매도한 자금으로
그동안 눈여겨보고 있던 종목으로 갈아타기를 했는데 이때 운 좋게 매수한 종목이 타이거 미국테크 탑10 커버드콜과 알트리아입니다. 매수와 매도 시점을 차트에 표시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이 정도는 솔직히 제가 잘했다기보다 하늘이 도와준 게 아닐까 싶어 신을 믿지는 않지만 괜시리 물을 떠서 한번 기도드렸습니다. 코니는 커버드콜이 한창 유행하던 시절에 실험적으로 투자를 진행했는데 5월에 매수한 22불에서 한 달 만에 19.5불로 15%가 떨어지는 걸 보며 하루에 10% 이상 움직이는 종목의 변동성을 견디지 못해 결국 매도했습니다. 이때 보유했던 한 달간 배당금을 약 6% 받았는데 그 이상으로 주가가 빠지면서 마음고생을 하다 정리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여기까지 저의 올해 매매 내역 중 굵직한 사건들을 정리해봤는데 종목을 정하면 큰 문제가 없는 한 계속 수량을 모으는 저의 투자 스타일상 도파민이 넘치는 매매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24년에 제가 수령한 배당금과 전체 계좌의 변화를 기록한 내역입니다. 작년 12월 말에 기록된 자산 가치가 1억 3,500만 원으로 24년의 시작 자산 가치로 볼 수 있고 각 월에 적힌 금액은 해당 월의 마지막 거래일의 가치를 적은 것입니다. 중간중간 숫자가 깔끔한 경우는 뒷자리를 버림으로 정리했습니다. 배당 종목과 금액이 안 맞는 경우는 맥쿼리나 코니를 매도한 것처럼 중간중간에 종목이 바뀌어서이고 이런 경우 받은 금액을 변경해서 적지 않았습니다. 반영하게 되면 표가 너무 복잡해지면서 한눈에 알아보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배당금과 평가 수익을 포함한 전체 수익률은 25.4%로 토익금 961만 원을 제외하면 3,750만 원을 수익 중입니다. 매달 받는 배당은 모두 세후 금액으로 작성되었고 적을 때는 29만 원에서 많을 때는 85만 원까지 받았는데 12월에 받을 배당금 예상치가 75만 원이기에 24년 총 배당금은 대략 720만 원, 월로 환산하면 월 배당 60만 원까지 저의 소중한 배당금이 성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변경이나 수령 변화, 배당 성장 요소 등으로 인해 월 배당금이 균등하지 않아 대략 50만 원 정도라고 추측했었는데 이번 계산 결과가 생각보다 더 높아 괜시리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 내년에는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월별 수익 현황을 보면 가장 안 좋았던 달은 4월이고 가장 수익이 좋았던 달은 10월로 이때 얻은 수익금 중 300만 원을 인출하면서 연말에 해외여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11월은 수익률 2등으로 추격 중인데 다소 불안하기 때문에 남은 거래일 동안 많이 떨어지지 않기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안의 근거는 주가가 너무 비싸다는 것이고 S&P와 나스닥 모두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미지의 영역에 진입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대응한다고 성장주 비중을 소폭 줄이면서 배당주 비중을 늘려가고 있지만 저의 투자 원칙은 주식을 전량 매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하락의 충격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처럼 지금의 등산 구간을 즐기고 다음 내리막길에서 지치지 않도록 마음의 준비라도 단단히 해두는 중입니다. 여기까지 바리파이어의 2024년 투자 성과를 정리해봤습니다. 저의 연간 투자 목표는 7에서 9%로 운이 좋아 올해는 역대급 상승장을 경험 중인데 미리 리뷰한 만큼 남은 12월도 성과를 최대한 사수하려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올해 시청자분들의 투자도 좋은 성과로 마무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